제가 레지던트 때 바이크 타던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진짜 이 반이 다 부러졌어요. 바이크를 타면 좀 어디가 좀 많이 이렇게 아니 바이크가 다치면 사실은 여기 안 오겠고 키 크고 싶으면 그쵸. 그게 키 큰 수술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해요. 그 원형으로 돼가지고 핀이 많이 박혀 있어요. 돌리면 씩 늘어나요. 제가 오늘 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바이크 갤러리 영구 차단 짤이라는 이 수술들 하나씩 원장님이 뭔지 다 아는 수술들이에요? 그렇죠. 다 저희가 맨날 했던 수술들. 근데 진짜 이 수술들을 실제로 바이크 사고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받아요? 그럼요. 제가 레지던트 때 바이크 타던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진짜 이 반이 다 부러졌어요. 사실 대학병원은 그렇게 입원 기간이 길지 않나요. 정형외과는 빨리 이제 수술하고 내보내고 수술 내보내고 다 이러는데 걔가 한 2달 입원해 있었나? 나중에 걔한테 야 너 나가면 또 탈 거야? 그랬더니 또 탄대. 와, 그래서 근데 이거 한 번 탄 사람들은 부러져서 또 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속도감과 이 쾌감을 멈출 수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씩 원장님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시술. 앞에는 상완골, 경골은 플레이트를 박았네. 얘는 지금 양쪽 복사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플레이트를 댄 거고요. 상완골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네일을 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십자인대가 찢어졌다고 가정하고 십자인대 재건술, 인공 십자인대 넣고 이제 나사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척추체 골절인데 이렇게 나사를 박아갖고 뼈에다 고정을 해서 척추를 통뼈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이크 타서 진짜 절반 부러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사 받고 하겠네요. 근데 이거면 진짜 많이 한 거긴 해요. 상완골 골절, 경골, 비골, 대퇴골 다 부러졌으니까. 그다음에 십자인대까지 했으니까 참 수술하는 거 힘들었겠다. 이런 거 수술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몇 시간 정도? 한 1시간? 나름 금방 하는. 또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 오토바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가끔씩 오실 때 좀 있으세요? 네, 있죠. 보통 바이크를 타면 좀 어디가 좀 많이 이렇게 아니 바이크가 다치면 사실은 여기 안 오겠구나. 네, 여기 안 오고 수술하는 병원으로 자전거만 타도 사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자전거 타다 넘어진 분들은 저희 병원 정도 오죠. 이제 타박상이나 골절이 돼도 전이가 심하지 않으니까. 원장님도 실제로 바이크 타시는 분들 수술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의사들이 무조건 말리는 취미 1위가 바이크죠. 저희 애들이 만약에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 그냥 차를 사줄 것 같아요. 바이크 타면 어쨌든 그중 하나가 이제 경추골절. 경추가 골절되면 보통 어떤 수술들을 좀 많이 해요? 골절 전이가 심하지 않으면 쇠를 박는 수술을 하는데 근데 으스러질 정도로 부러지면 거기 안에 있는 신경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죠. 뭐 하반신 마비라던가. 일단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뼈를 붓게 한다기보다도 이제 신경을 살려야 되니까. 골절 유형 중에서 단순 골절이 있고 복합 골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둘의 차이가 뭐예요? 단순 골절은 그냥 일자로 부러진 거고 분쇄 골절은 조각이 여러 개 나는 거? 근데 그렇게 조각이 여러 개 나면 제 생각에는 조각을 하나하나 다 빼고 그 다음에 붙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진 않고요. 뼈는 골막이라는 게 싸고 있어가지고 뼈 조각이 있어도 그 골막이 싸고 있으면 다 붙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골막이 제일 중요해요. 골막이 찢어지면 뼈가 안 붙어요. 분쇄 골절이 되면 네일을 많이 박아요. 지지만 해주면 알아서 그 분쇄된 뼈들이 붙어요. 그래서 몸통 골절이 분쇄 골절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네일을 박아서 골막 싸고 있는 부분에서 치유가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똑 부러지거나 두 조각 난 거는 플레이트를 딱 대서 고정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은 뼈가 얼마나 어긋났냐. 그래서 이제 맞춰서 뼈가 2mm가 더 벗어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잘 맞췄어도 근육이 붙어 있는 뼈들 있잖아요. 아무리 고정을 해도 움직이면서 뼈가 근육으로 인해서 어긋나잖아요. 그건 안정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맞춰놓고 우리가 기부스를 했을 때 안정성 유지가 되는 골절은 수술을 안 해도 되지만, 불안정한 경우 처음부터 그냥 기부스 할 필요도 없이 이건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방성 골절은 무조건 골막이 다 찢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응급이에요. 뼈 튀어나오고 막. 네, 뼈 튀어나오고. 또 문제는 뭐냐면 개방성 골절은 감염이 될 우려가 있어요. 우리의 뼈나 이런 쪽은 묵은 상태인데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균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보통은 우리가 잘 안 닫아요. 처음에 항생제 써가지고 이제 균이 컨트롤 된 다음에 안쪽을 다시 수술해요. 그러면은 관절 내 골절이 있고 간부 골절이 있어요. 둘 중 뭐가 더 힘든? 관절 내 골절이 더 안 좋죠. 간부 골절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플레이트 되거나 네일 박으면 되는데, 이제 관절 내 골절이라는 거는 연골 손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외상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 관절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 맞춰놔도 1mm 정도 오차만 있어도 계속 움직이니까 마찰이 일어나서 관절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골막 안에만 있으면 그게 알아서 붙는다는 게 분쇄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뼈가 피질골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안에 이제 골수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해면체라고 이런 식으로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 뼈를 생성하는 거는 이 해면체에서 생성을 해요. 나중에 피질골도 밖으로 나가면서 딱딱해지는 거죠. 계속 뼈는 생각도 없어졌다 해요. 뼈가 부러지면 뼈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빨간 게 뼈막인데 골막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부러졌을 때 골막만 싸고 있으면 안에 이 해면체가 연결이 되면서 피가 찰 거 아니에요. 혈종이 생기고 그럼 그 세포들이 엉겨 붙어서 해면체 뼈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피질골이 생기면서 진이 나오면서 부러진 데보다 좀 더 두툼하게 뼈가 붙게 되죠. 그럼 키 크고 싶으면 프로테 그쵸? 약간 벌리고 맞아요. 그럼 또 채워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키 큰 수술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해요. 우리가 일리자그로프라고 해서 그 원형으로 돼가지고 핀이 많이 박혀 있어요. 돌리면 1mm씩 늘어나요. 대퇴골은 7cm, 경골은 5cm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mm씩 늘릴 수 있으니까 한 70일 걸리겠죠? 경골은 50일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육이나 힘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골을 늘리면 이 아킬레스건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킬레스건 타이트닝이 오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을 약간 칼집을 내갖고 좀 늘려주기도 하고 스트레칭 많이 해갖고 계속 늘려야 돼요. 뼈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불안정한 건 아니에요? 완전 안정적이에요. 근데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많이 하고요. 성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한동안은 일상생활이 좀 힘들겠네. 1년 입원해야 돼요. 되게 고생스럽긴 해요. 근데 만족도 높아요. 10cm가 크니까. 그러면 뼈가 약간 더 자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깁스나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활동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2, 3주가 중요해요. 보통 고정은 제가 한 4주 정도 하는데 뼈는 진이 나오는데 한 4주에서 6주 걸리거든요. 근데 또 너무 오래 고정을 해버리면 관절이 굳어요. 그래서 나중에 굳은 관절을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진이 나왔는지 뼈가 안정적인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써도 되는 시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좀 자주 오라 그러면 좀 제발 좀 자주 오고. 자주 오고 그렇죠. 잘 맞춰서 고정이 됐는데 2주 지나서 막 써가지고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로 가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려고 저희가 엑스레이 찍는 거죠. 그럼 깁스 말고 골절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전이가 2mm 이상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부러졌을 때가 제일 수술하기 어려워요? 팔꿈치가 조금 어렵죠. 신경도 많이 지나가고 수술하기도 어렵고 플레이트가 잘 나와 있지도 않고 오히려 손목이나 손은 워낙 골절이 흔한 데고 기구들이 잘 나와 있어서 쉬운데 그럼 뼈 이식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해요? 골 결손됐을 때 뼈가 소실될 수 있잖아요. 이제 골막을 우리가 아무리 꼬매놔도 중간에 뼈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뼈를 채워놔야 되는데 이제 그때 골 이식을 하죠. 보통 본인 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공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요새 인공뼈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인공뼈보다도 본인 뼈가 더 잘 붙어요. 척추수술 같은 경우는 골 결손이 크면은 뼈 지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 골반뼈에서 떼서 의식을 하기도 해요. 남의 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데바라고 네. 기증된 분들의 대퇴골 둘을 모아놨다가 이식하기도 하고. 근데 남의 뼈는 감염 위험이 있죠. 왜냐면 그분이 생전에 어떤 감염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결손 부위가 작으면 그냥 인공뼈를 쓰고 결손 부위가 크면 내 뼈나 이제 그런 이식뼈를 쓰고. 저희가 이제 바이크 얘기를 하다가 돌아 골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뭐 골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고정해놨을 때 4주에서 6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괴로운 일이니까 바이크든 자전거든 이동 장치고 좋은 운동이지만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이 없게 골절돼서 오셨으면 보호대 하는 걸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빠른 치유와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